이번에 소개할 승소 사례는 2022년 3월 화해 공고 결정이 되면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양측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이 된 사안이고요. 사안을 진행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뭐 조정 신청서든 소장이든 이제 접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전 또는 그 후에 상대방 당사자 또는 뭐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과 미리 조율하여 또는 우리의 당사자께서 뭐 직접 조율을 하여 여러모로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에 필요하다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해서 첫 기회를 기다릴 것도 없이 미리 결정을 받아서 마무리하는 사안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사안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뢰인 사안에 가장 적합한 과정과 결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적절한 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의뢰인분은 굉장한 특이점이 있으셨어요. 자녀가 생기셨고 혼인신고는 하셨는데 상대방이 구속되신 거예요. 상대방은 그래서 뭐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도 아이를 보지 못했고 그 외에도 상당한 기간 보지 못했는데 드디어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나와서 뭔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려나 했더니 뭐 본인이 뭐 일이 있다면서 뭐 해외에 간다든지 그래서 거의 아이와의 교류가 없었고 그 중간중간에 뭐 몇 번 정도만 있었다고 합니다. 뭐 경제적인 지원도 거의 없고 그렇다고 뭐 얼굴을 보면서 교류하는 것도 없고 사실 아이에게는 아버지란 존재 자체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안이었죠.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해외에서 돌아오더니 갑자기 이제 와서 아버지로서의 뭔가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아이를 뭐 보여달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면서. 근데 엄마 입장에선 좀 갑작스럽기도 하고 우려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굳이 상대방과 그렇게 혼인 생활에 있어서 뭔가 자녀를 사이에 두고 유지하고 싶은 생각도 이제 없었던 거죠. 그간에 뭐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뭐 이제 구속되고 뭐 해외에 가면서 가정을 거의 뭐 유기하다시피 한 그런 과정에서 의뢰인분도 어쩌다 보니 법률 혼인신고를 정리하지 못한 것일 뿐 사실상 본인은 이미 파탄에 이른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의뢰인분은 일단은 이혼 청구를 하게 되었고요. 상대방도 사실 뭐 이혼에 반대할 입장은 아니므로 저희와의 연락을 통해서 이혼에 동의를 하셨고요. 다만 이제 면접 교섭이 문제였는데 상대방은 마치 이제 통상적인 면접 교섭을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 면접 교섭이 한 달에 2회 1박 2일 숙박 면접 교섭이에요. 그러나 뭐 아이가 굉장히 어리거나 엄마만 들 잠을 잤다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아빠와의 면접 교섭을 뭐 당일 몇 시간으로 제한해서 시작을 한다거나 물론 이런 경우는 있지만 결국에는 면접 교섭이라는 걸 법원에서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단계를 밟아서 통상적인 면접 교섭까지는 이제 확대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 비록 그동안은 아니었지만 앞으로라도 잘 해보시오. 그 과정을 법원에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겠습니다.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근데 의뢰인분이 원하는 뭐와 좀 거리가 있죠. 법원의 이제 절차에 따라서 차곡차곡 진행을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 것이 뭐 면접 교섭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최소화해서 합의를 보고 그대로 결정을 받아보자. 물론 이런 면접 교섭이라든지 양육에 관련된 사항은 법원에서도 재량이 있기 때문에 개입할 여지는 있는데 우리가 먼저 입장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의 합의 진행 과정에서 굉장히 주안점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는 1년에 2번 그것도 당일 면접 교섭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면접 교섭이죠. 그럴 만한 것이 이 사안의 특성이 있다는 게 이제 우리의 의사이겠는데요. 그래서 항상 무엇이든 통상적인 것도 참고는 하되 우리 사안의 특수성이 있다면 그 특수성에 맞게 합의를 거쳐서 또는 만일 법원에 어떤 판결이나 이런 걸 예정하더라도 그런 특수성을 전달함으로써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